한국은 근미래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드문 국가이다. 그들은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 최강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현재까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해왔으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국가로서 그런 한국과 한국인들은 이미 자신의 미래를 찾아낸 국가이다. 이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최고의 정보기관이자 미국 CIA와 영국의 MI6가 자문을 구하고 또 매일 오전 미 국방부에 국제정세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민간 정보기관인 스트래포의 설립자이자 국제정세를 가장 정확하게 내다보기로 유명한 조지 프리드먼이 무려 10년도 훨씬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전망을 내놓았을 때 세상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쪽도 있었고 대부분은 그냥 헛소리로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편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전문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 또한 자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즉 2050년까지의 글로벌 장기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거시 경제 변수, 또 교육과 성장 잠재력 지수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총합해서 엄청난 분량의 글로벌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무려 82,000달러에 달하며 89,000달러로 예상되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경제를 가진 부국이자 그 외 군사력부터 국제 외교력 외 전반적인 국제 영향력에 있어 미국과 함께 G2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일본도 아니고 고작 한국이라는 저 조그맣고 하찮은 나라가 조만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고 또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자 도대체 뭘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지 도통 무엇 하나 말이 되는 것 없는 엉터리 전망투성이인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당연히 냉담과 무시, 그리고 조용한 비웃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무슨 시골 동네 작은 개모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스트래포 역시 무슨 대학생 애들 스터디 모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국제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 세계 최고인 두 기관에서 공통되게 이렇게 엉터리 만화 같은 전망을 내놓았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더 웃긴 건 여기에 더해 또 한 명의 엄청난 거물이자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전설의 투자자, 그리고 특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예전에 영상에서 하도 많이 봐서 마치 미국에 사는 돈 많은 삼촌처럼 너무도 친근하고 익숙한 짐 로저스 또한 코로나 시기 직후부터 이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며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외교의 중심이 되는 국가, 게다가 결국에는 통일까지 하게 된 후 엄청나게 똑똑하고 성실한 인구 8천만에 사우디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히토류 포함 방대한 지하 자원에다가 시베리아 철도와 아시아 하이웨이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국제 교통과 물류, 그리고 문화 교류의 허브가 되어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당연히 그의 이런 전망 역시 앞서 본 조지 프리드먼과 골드만삭스의 전망들처럼 공감보다는 마치 그가 무슨 낯술이라도 먹고 떠드는 헛소리처럼 취급되며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황당한 전망들이 모두 너무도 높은 확률로 빠르게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 능력과 위상이 수직 상승하여 벌써부터 전 세계 최강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베이스를 이미 갖춰버린 데다 또 최근에는 이제 조지 프리드먼의 전망처럼 실제로 미국의 태세 변화로 인해 태평양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관계들이 모두 재정립되면서 그 사이 한국은 모든 국가의 경제와 외교를 이어주는 새로운 중심 국가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지금 한국은 미래 국제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즉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배터리와 인공지능 기술력 등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거기다가 최근에는 전세계 최강 용팔이 회장님과 치맥 한번 때리면서 그동안 뒤처져 있던 이 인공지능 경쟁에서도 이제 한방에 세계 2위급으로 올라서 버리는 등 바로 내년부터 이제는 미국, 중국과 함께가 아니라 어쩌면 조만간 그 둘을 아득히 넘어서며 성장해서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최강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거 정말 지금 이 분위기,
이 시나리오대로만 계속 쭉 간다면 대략 20여 년 후에는 과거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가는 것이 너무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거시적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곧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 또 단순히 최강의 군사 강국과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넘어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될 최고의 리더 국가로 부상하게 될 확률이 지금 얼마나 큰지에 대해 최근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몇 달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적인 변화들의 일부입니다. 킹덤과 기생충, 그리고 BTS를 잇는 캐데어는 전 세계 1위를 다 석권해 버린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 OST인 골든의 경우 지금 빌보드부터 전 세계 대중음악의 모든 역사와 기록을 갈아엎고 있으며, 한편 국중박은 이제 파리와 영국 그리고 미국 대표 박물관에 이어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올라서 버렸고, 또 다들 알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역대 최초로 4천을 넘어 5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다 JP 모건의 경우 앞으로 한국은 6천까지도 갈 수 있다는 믿기 힘든 발표까지 내놓은 것에 더해 지난달 우리나라는 총 660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려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세운 데 더해 반도체 역시 지난달 기존의 수출 기록을 모두 갈아엎는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1%도 안 되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벌써 2배 가까이 올라 지금 1.7%를 넘어서고 있는데다 이제 관세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제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조선과 반도체 쌍끌이 수출을 중심으로 이제 2026년 한국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장 높은 번영과 발전의 시기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짐 로저스와 조지 프리드먼 모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최악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주변이 모두 세계 최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교차되어 얽혀 있는 곳이며, 거기다가 나라까지 반으로 나뉘어져 아직도 정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너무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대신 이것이 한편으론 한국에게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그 지정학적 불리함은 만약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거기에 더해 지혜로운 외교가 동반될 때에는 오히려 엄청난 강점으로 뒤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게 되면 주변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게 오히려 의존을 하게 되어 세계 최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지정학적 레버리지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지난 7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또한 기존의 강자 일본은 이미 이빨 빠진 맹수가 되어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천천히 몰락해가고 있는 반면, 또 지난 20년 동안 파죽지세로 덩치를 키워오던 중국 또한 이제는 국제 정치와 그리고 국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성장세가 크게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조직의 보스가 이미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기존의 2인자였던 그 중간 보스급 강자들의 힘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아 어쩌면 전쟁 또는 계층의 엄청난 점프 등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자 내년부터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세계 정세의 판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해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여러 석학들이 지적했듯 쇠부터 반도체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그것도 만드는 것마다 모두 다 세계 1위를 만들어버리는 매우 드문 전 세계 최강 올 어라운드 제조업 강국인데다 이미 25년 전부터 전 세계 디지털 문화에서 1위 국가로 앞서갔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를 하며 그렇게 세계 디지털 문화를 선도했던 우리에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인류 마지막 전투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고 절망적이었던 위기를 이겨내고 갑자기 GPU 26만 장을 확보해버리며 단숨에 세계 GPU 보유국 2위로 올라서 버리며 이제 당장 내년부터 미국, 중국과 어깨를 겨루며 세계 1위 인공지능 기술국으로 향한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 등 할 것 없이 쏟아지고 있는 방산 무기 수출 덕분에 단지 경제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과거 미국이나 러시아가 누렸던 군사 최강국의 위상, 게다가 이제는 핵잠까지 보유하게 되어 더 이상 아무도 함부로 넘보거나 개기지 못하는 이 지구 행성 최강의 군사 강국의 지위로 이미 올라서 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해져도, 그러니까 중국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고 싫어하면 그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신뢰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는 과거 미국 헐리우드 영화나 또는 코카콜라와 리바이스 청바지가 이뤄냈던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 단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전 세계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전 세계 모든 선진국 그리고 강대국 중에서 과거 제국주의로 타국을 수탈하며 성장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앞으로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를 굳히기에 매우 유력하며, 또 미래 인공지능 시장에서 미국과 함께 또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 기술 국가가 되어 과거 25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디지털 최강국 황금기의 지위를 앞으로 100년간 다시금 누려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 과정에서 그게 전기차든 배터리든 선박이든 아니면 반도체든 간에 미래 사회에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그것도 최상의 퀄리티로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앞서도 말했듯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인해 그 지옥의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타국을 침탈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는 유일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적이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선한 국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서 곧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맡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자격이 가장 출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변화 또는 성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내년 2026년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점으로 과거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내다보았던 이제는 그냥 선진국이 아닌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기술과 힘뿐 아니라 무엇보다 문화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빠르게 현실로 실현되는 그 과정을 혼자 집에서 팝콘 먹으며 지켜볼 예정입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